여러분,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드신 적 있으십니까? 자식들은 다 커서 각자의 자리로 떠나고 오래 달고 다니던 직함도 어느새 사라지고 그렇게 바쁘게 살아온 삶이 어느 순간 조용히 정리되는 느낌. 65살이 넘으면 삶이 참 많이 달라집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바로 그 순간부터 오히려 더 선명하게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누가 내 곁에 있느냐보다 내가 나를 어떻게 대하느냐가 훨씬 더 중요해진다는 사실입니다. 자식도 재산도 끝까지 대신해 줄 수 없는 영역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65살 넘어서 혼자 책임져야 할 것 3위부터 1위까지 지금부터 찬찬히 살펴보겠습니다. 나이가 든다는 건 무언가를 잃어가는 과정이 아닙니다. 무엇이 진짜인지를 알아가는 과정입니다. 젊었을 때는 바깥을 향해 달렸습니다. 더 높은 자리, 더 많은 돈, 더 넓은 인맥. 그 모든 것이 삶의 기준이었습니다. 그런데 65살을 넘어서면 그 기준이 서서히 안쪽으로 방향을 바꿉니다. 밖에서 인정받는 것보다 내가 나를 어떻게 바라보느냐가 더 중요해집니다. 남과 비교하는 시간이 아니라 나 자신과 진지하게 마주하는 시간. 그게 바로 65살 이후의 삶입니다. 그렇다면 이 나이에 진짜로 혼자 책임져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3위부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3위는 건강관리입니다. 젊을 때 우리는 이런 말을 참 자주 했습니다. 바빠서 운동할 시간이 없어요. 요즘 일이 많아서 식단 챙길 여유가 없어요. 그런데 65살이 넘으면 그 핑계가 더 이상 통하지 않습니다. 시간은 이제 충분히 있으니까요. 문제는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습관이었습니다. 실제로 이런 분이 계셨습니다. 퇴직 후 처음 2년 동안 이제 좀 쉬어도 되지 하시며 운동도 식단 관리도 모두 뒤로 미루셨습니다. 그러다 72살에 무릎 수술을 받으셨고 병실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때 그 2년 동안 조금만 걸었더라면 이 수술은 없었을 텐데. 자식이 대신 아파줄 수 없습니다. 돈이 대신 움직여줄 수 없습니다. 건강은 내가 직접 반복해야 유지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잠깐 여러분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 이 순간 몸을 위해 하고 있는 습관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아직 미루고 계신 것이 있으십니까? 댓글로 솔직하게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한마디가 누군가에게 용기가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시작하면 좋을까요? 거창한 계획은 필요 없습니다. 오늘 당장 헬스장에 등록하지 않아도 됩니다. 아주 작은 것 하나면 충분합니다. 실제로 이런 분이 계셨습니다. 68살에 당뇨 진단을 받으신 어르신이었습니다. 처음엔 막막하셨다고 합니다. 이 나이에 뭘 어떻게 바꾸나 싶으셨다고요. 그런데 딱 한 가지만 시작하셨습니다. 매일 아침 식사 후 동네를 한 바퀴 걷는 것. 처음엔 10분이었습니다. 그게 20분이 되고 30분이 됐습니다. 6개월 후 혈당 수치가 눈에 띄게 좋아졌습니다. 그분이 하신 말씀이 이렇습니다. 대단한 걸 한 게 아니에요. 그냥 매일 나갔을 뿐이에요. 바로 그겁니다. 건강은 결심이 아니라 반복입니다. 크게 시작하는 것보다 작게라도 매일 이어가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오늘부터 딱 3가지만 기억해 주십시오. 하루 20분 밖에서 걷기. 식사할 때 채소 1가지 더 올리기. 물 하루 6잔 챙겨 마시기. 이 3가지면 충분합니다. 오늘 이 3가지 중에서 한 가지라도 실천해 보시겠습니까? 2위는 인간관계의 정리입니다. 이 부분이 많은 분들이 가장 어렵게 느끼시는 영역입니다. 65살이 넘으면 억지로 유지하는 관계가 점점 더 힘들어집니다. 오래된 모임, 의무감으로 이어온 인연, 속으로는 피하고 싶은데 끊어내지 못한 관계들. 그 관계들이 사실 에너지를 빼앗고 있었다는 걸 나이가 들면서 더 뚜렷하게 느끼게 됩니다. 실제로 이런 분이 계셨습니다. 70대 초반의 어르신인데
30년 넘게 이어온 모임이 있으셨습니다. 만나고 나면 늘 피곤하셨습니다. 집에 돌아오면 기운이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의리 때문에, 습관 때문에 계속 나가셨습니다. 어느 날 용기를 내어 조용히 발을 빼셨습니다. 처음엔 미안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면서 오히려 마음이 가벼워지셨다고 합니다. 그분이 하신 말씀이 이렇습니다. 그 모임이 나를 지켜주는 게 아니라 내가 그 모임을 지켜주고 있었더라고요. 여기서 한 가지 기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사람을 만나고 나면 나는 가벼워지는가 아니면 무거워지는가? 가벼워지는 인연은 소중히 붙잡으십시오. 무거워지는 관계는 조금씩 거리를 두셔도 됩니다. 그게 이기적인 게 아닙니다. 이 나이에 꼭 필요한 지혜입니다. 여러분 주변에는 어떤 관계가 있으십니까? 만나고 나면 가벼워지는 사람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무거워지는 사람이 더 많으십니까? 댓글로 솔직하게 나눠주세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관계를 정리한다는 게 모든 인연을 끊어내라는 뜻이 아닙니다. 억지 관계를 모두 정리해버리면 그 자리에 고립이 찾아옵니다. 그것도 아주 빠르게. 외로움은 단순히 마음이 허전한 게 아닙니다. 몸에도 직접 영향을 줍니다. 삶의 의욕을 서서히 갉아먹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균형입니다. 불편한 관계는 덜어내되 따뜻한 연결은 새로 만들어가는 것. 실제로 이런 분이 계셨습니다. 오랜 모임에서 발을 뺀 뒤 한동안 집에만 계셨던 어르신이었습니다. 처음엔 홀가분하셨는데 두 달쯤 지나니 오히려 더 외로워지셨다고 합니다. 그때 딸의 권유로 동네 작은 걷기 모임에 나가셨습니다. 부담 없이 걷고 가볍게 인사하는 모임이었습니다. 그분이 하신 말씀이 이렇습니다. 거창한 관계가 아니어도 되더라고요. 그냥 반갑게 인사 나눌 사람 몇이면 하루가 달라져요. 맞습니다. 깊은 관계 하나보다 가볍게 이어지는 연결 여럿이 외로움을 훨씬 잘 막아줍니다. 새로운 인연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동네 산책 모임, 가까운 복지관 프로그램, 취미 수업 하나, 작은 공동체 하나가 삶의 온도를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주변에 새롭게 이어볼 수 있는 연결이 있으십니까? 오늘 딱 한 걸음만 내디뎌 보시겠습니까? 이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드릴 차례입니다. 65살 넘어서 혼자 책임져야 할 것 1위. 자식도 아니고 재산도 아니고 건강도 아니고 인간관계도 아닙니다. 바로 자기 감정과 삶의 태도입니다. 이걸 들으시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감정이요? 건강이 더 중요한 거 아닌가요? 그런데 잠깐 생각해 보십시오. 건강을 꾸준히 챙기게 만드는 것은 무엇입니까? 운동화를 신고 문을 나서게 만드는 것은 무엇입니까? 결국 마음입니다. 불편한 관계를 정리할 용기, 새로운 인연에 먼저 손을 내밀 수 있는 따뜻함. 그것도 결국 태도에서 나옵니다. 건강도, 관계도 그 아래를 받치고 있는 뿌리는 바로 내 감정과 삶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뿌리가 흔들리면 나머지도 흔들립니다. 뿌리가 단단하면 나머지도 버텨냅니다. 65살 이후의 삶은 외부 조건보다 내부 태도가 훨씬 더 크게 작용합니다.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좀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65살 이후의 삶에서 감정은 더 선명하게 올라옵니다. 자식이 오랫동안 연락을 안 할 때 느끼는 서운함, 오랜 친구가 세상을 떠났을 때 밀려오는 외로움, 세상이 나를 더 이상 필요로 하지 않는 것 같은 허전함. 이 감정들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누구나 느낍니다. 느끼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이 감정을 어떻게 다루느냐입니다. 서운함을 속으로만 쌓아두면 그것은 원망이 되고 결국 고립이 됩니다. 외로움을 부정하면 그것은 무기력이 되어 삶의 의욕을 빼앗아갑니다. 분노를 무조건 억누르면 그것은 몸 어딘가에 쌓여 병이 됩니다.
실제로 이런 분이 계셨습니다. 남편을 먼저 보내고 자녀들과도 멀리 떨어져 홀로 사시는 80대 어르신이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그분이 많이 외로우실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외로움이 찾아올 때 저는 그 외로움에게 이름을 붙여줘요. 오늘도 왔구나 하고 맞이하면 그게 생각보다 오래 머물지 않더라고요. 외로움을 적으로 대하지 않고 오늘 찾아온 손님처럼 맞이했더니 오히려 마음이 단단해지셨다고 합니다. 감정을 없애려 하지 마십시오. 감정에 이름을 붙여주십시오. 오늘 하루 내 안에 어떤 감정이 있는지 딱 한 단어로 표현해 보십시오. 서운함, 외로움, 허전함, 아니면 오늘은 뿌듯함일 수도 있습니다. 이름을 붙이는 것만으로도 감정은 훨씬 다루기 쉬워집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 마음속에는 어떤 감정이 있으십니까? 이제 감정 다음으로 태도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자식이 잘 살아도 마음이 불편하면 불행합니다. 재산이 많아도 태도가 삐뚤어지면 고립됩니다. 반대로 형편이 넉넉하지 않아도 감정을 다룰 줄 알면 삶은 놀라울 정도로 단단해집니다. 실제로 이런 두 분이 계셨습니다. 한 분은 자식도 잘 되고 노후 준비도 충분하셨습니다. 그런데 늘 불만이 많으셨습니다. 자식이 자주 연락하지 않는다고 서운해하시고 세상이 예전 같지 않다고 한탄하셨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하나둘 멀어졌습니다. 또 한 분은 형편이 넉넉하지 않으셨습니다. 몸도 그리 좋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항상 작은 것에 감사하셨습니다. 오늘 햇살이 좋다, 밥이 맛있다, 이런 말씀을 자주 하셨습니다. 그분 주변에는 늘 사람이 모였습니다. 조건이 삶을 만드는 게 아니었습니다. 태도가 삶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태도는 억지로 긍정적인 척 웃으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힘든 건 힘들다고 인정하면서도 그 안에서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을 찾는 것. 그것이 진짜 태도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세상은 나를 덜 바꿉니다. 대신 내가 세상을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모든 것을 바꿉니다. 같은 하루를 살아도 또 하루가 지나가는구나와 오늘도 살아있구나는 전혀 다른 삶입니다. 해석이 달라지면 삶이 달라집니다. 오늘 함께 나눈 이야기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65살 넘어서 혼자 책임져야 할 것. 3위는 건강관리였습니다. 바빠서라는 핑계가 사라진 자리에서 작은 반복이 몸을 지킨다는 것. 2위는 인간관계의 정리였습니다. 억지 관계는 덜어내되 가벼운 연결은 새롭게 만들어가는 것. 그리고 1위는 자기 감정과 삶의 태도였습니다. 감정을 다루는 능력이 곧 삶의 품격이고 해석이 달라지면 삶이 달라진다는 것. 건강도 중요하고 관계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결국 그것들을 지탱하는 뿌리는 내 마음의 방향입니다. 나이가 든다는 건 더 이상 바깥에서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신을 잘 대하는 법을 아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신 여러분께 딱 한 가지만 부탁드립니다. 오늘 하루 딱 한 번만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어봐 주십시오. 나는 지금 나 자신을 어떤 태도로 대하고 있는가? 그 답이 앞으로의 삶을 결정합니다. 오늘도 시니어의 지혜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마음에 닿으셨다면 좋아요 버튼 한번 눌러주세요. 그 작은 클릭이 이 채널을 계속 이어가는 힘이 됩니다. 아직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은 지금 구독 버튼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삶에 작은 도움이 되는 이야기를 꾸준히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남겨주세요. 오늘 나 자신에게 어떤 말을 해주고 싶으신가요? 단 한 줄이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의 한마디가 이 영상을 보는 누군가에게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 깊은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